안녕하세요. 관편중학교 3학년 친구들. 오늘은 역사 교과서 90쪽에서 92쪽까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노트 위주로 강의는 촬영은 하지만 교과서도 한 번씩 꼭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도 함께 꼭 적어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 생각 노트 펴주세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현대에서 민주화의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정치적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오늘 배울 정리할 부분은 우리가 이제 1950년대 6.25 전쟁 이후 50년대부터 지금 현재의 우리가 경제 성장을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룩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광복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전쟁을 겪게 되면서 굉장히 못 살았었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았던 시절에 이승만 정부 시절에 우리는 미국의 원조를 토대로 그나마 끼니를 이제 연명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설탕이라고 썼지만 설탕의 원료인 원당과 밀 그리고 면화를 원조를 해주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원료로 해서 우리나라에는 삼백산업이 이때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삼백산업의 밀가루 설탕, 면직물, 여러분도 백설이라는 브랜드 알죠?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이때 등장하게 되었던 거죠. 자, 밀가루, 설탕, 면직물과 같은 것들은 미국의 원조를 통해서 원료를 이제 구해서 이루어졌던 게 우리나라 1950년대의 경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1960년대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5.16 군사정변을 토대로 박정희 정권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었죠. 자, 박정희 정권 때부터 우리나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크게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60년대는 1962년에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이 되게 되어 5년의 주기로 해서 경제 성장의 주력을 이루는 산업을 갖다가 정해서 거점 그 중심을 둬서 이제 성장을 하는 식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1960년대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던 상황이었잖아요. 기간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을 발달하기 위해 기초적인 그 산업을 발달시키는 것을 기간 산업이라고 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공장에 돌리는데 꼭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전기가 있죠.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전력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화력과 같은 그런 석탄과 같은 그런 산업들이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의 뭐 석탄 산업이나 전력과 같은 산업들을 확충시켰던 시기가 1960년대의 산업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때 자원도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원도 부족하지만 기술력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때는 굉장히 인구는 그래도 인구 밀도가 높은 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은 몸뚱아리, 노동력밖에 없었던 시기가 이 1960년대 때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은 가볍지만 일단 노동력으로 이루어진 노동력으로 생산이 가능한 가벼운 물건들을 많이 생산을 했었던 경공업을 이때 육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과 같은 경우에 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해외의 폴로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이런 유명한 그런 회사들과 같은 경우에 대부분 신발이나 옷을 생산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대부분 보면 지금 뭐 베트남이나 개발도상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우리나라의 부산에서 굉장히 큰 신발 공장이 있었었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신발이나 섬유와 관련된 그런 이제 옷과 같은 것들이 많이 생산을 하면서 1960년대 때는 우리나라의 경공업이 주력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정책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생산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수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수출 집약적인 산업을 이제 육성을 했다라는 부분도 1960년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1970년대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1960년대와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수출 주도형 산업을 굉장히 육성시켰다라는 부분도 특징의 두 시기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70년대와 같은 경우에는 경제개발 3차와 4차 계획이 실시가 되었던 시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경공업을 육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성장을 이룬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경공업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싼 값에 물건을 많이 팔았다 보니까는 많은 수익을 창출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다 우리가 많은 돈이 되는, 선생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잠시 녹화가 중단이 되었어요.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970년대와 같은 경우에는 경공업에서 이제 1960년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바뀌었던 부분이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 포항제철소와 같은 이제 포스코, 지금 우리가 포스코라고 부르죠. 제철 산업이 굉장히 이제 중점이 둬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죠. 기계도 철이 발달됨과 동시에 기계도 성장을 하게 되고, 조선은 배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그때 조선 산업이 굉장히 지금 이제 알아주는 산업으로 발달을 하기 시작됐던 그 시기가 1970년대에 이 중화공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도 굉장히 크게 지금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심해지게 되면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농촌 살리기 운동으로서 새마을 운동이 실시가 되기도 했었어요. 뭐 잘 살아보세, 뭐 잘 살아보세, 막 이런 식으로 농촌 지역에서 노래가 울리면서 전부 다 농촌 살리기 운동이 전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근면 열심히 일하자, 자조 스스로 열심히 일하자, 협동 함께 열심히 일하자, 근면자조 협동의 구호를 내걸면서 농촌 살리기 운동이 전개가 되었다라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 1970년대 때 오일 쇼크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죠. 석유 파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 대위기가 있었던 시기가 1970년대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73년에 1차, 197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석유 파동으로 국제적으로 위기가 있었지만은 우리나라는 1980년대 삼저 호황을 이제 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이것을 경제적인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때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통 이제 유럽이나 대부분의 기존에 있었던 선진국들과 같은 경우에는 200년에 넘는 기간 동안 서서히 성장을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성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다 라고 불리는 별명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큰 그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1980년대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석유 파동을 슬기롭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체를 했었던 시기가 1980년대였었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이용을 했던 게 삼저호황이라고 이때 불렀던 게 이 시기의 특징이에요. 호황은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이제 그 호화스러워졌다. 잘 누리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3저 세 가지가 낮아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게 되었어요. 어떤 게 낮았냐? 일단 기름값, 유가가 낮았어요. 기름이 낮으면은 낮은 가격에 우리가 기름을 사와서 공장을 열심히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유가가 우리나라에 호황을 가져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 금리, 이자가 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다 더 은행으로부터 돈을 쉽게 빌려서 공장을 열심히 돌릴 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달러가 이때 굉장히 낮았어요. 달러가 낮다 보니까는 원료와 같은 것들을 값싼 가격에 수입을 해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를 활용해서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1980년대 때 전화위복의 그 계기로 삼아서 기술 집약적인 성장을, 산업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시기가 1980년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노동력, 그 많은 노동력을 토대로 이제 이렇게 산업을 육성시켰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때는 우리가 보다 더 기술이 이제 조금씩 많은 것을 배우면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토대로 반도체, 자동차, 현대자동차 뭐 이런 것도 이때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게 되었었던 시기가 1980년대 때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90년대 때는 대통령으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로 나누어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 과정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김영삼 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의 도장이라고 마침표라고 할 수가 있는 선진국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경제개발 기구가 있는데 OECD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룬 경제성장의 업적을 토대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을 한 만큼 많은 부채로 인해서 결국에는 외환 위기도 겪었던 시기가 김영삼 정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환 위기에 의해서 국제통화기금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돈을 빌려서 이제 간신히 이제 국가 빚이 굉장히 부도가 났었던 시기가 이 시기 김영삼 정부 시기다. IMF가 97년도에 왔었죠. 자, 그런데 또 이것을 갖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해결했었던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였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금모으기 운동, 전 국민들의 자발적인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IMF를 극복할 수가 있었는데 구조조정 약간 조금 더 이제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이때 좀 대량 해고 사태가 하게 되면서 실업자나 비정규직이 노동자가 증가한 문제점도 있었던 시기가 김대중 정부 시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2000년대가 왔죠. 2000년대는 우리가 다른 나라 우리나라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선진국의 대열에 그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첨단 산업이 많이 육성이 되었고 세계적으로 FTA 자유무역 협정을 토대로 수출과 수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2000년대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죠. 자, 대표적으로 보면은 주택이 부족하다라던가 교통이 혼잡해지고 그리고 환경이 오염되고 실업이나 빈곤이나 범죄가 증가하는 등의 도시 문제, 너무나 당연한 그런 도시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너무 극심해지는, 도농 간의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가 또 있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때는 노동자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열악했었어요. 그래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토대로 많은 노동자들이 굉장히 희생하면서 힘겹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결국에는 이루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죠. 그 전태일 분신 사건, 노동을 계기로 인해서 노동운동이 확대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번에 등교 수업 때 보다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